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의 와이뉴스를 오늘 제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행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 행위자다라고까지 하면서 몰고 간 이유가 네. 결국 이석수 특감이 여름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을 특별감찰, 그 모금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 감찰이라는 게 이제 특별 감찰관법에 감찰에 착수하면은 한 달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돼요. 예, 예. 근데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 이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사. 내사는 이제 검찰 수사를 할 때 내사라 그러는 것이고 사전 조사라고 하는 사전 조사. 예, 정보 수집. 뭐 사전 조사나 내사나 말만 다르죠.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조사, 정보 수집 절차를 했던 건 뭐 맞고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이미 7월부터 계속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7월 25일이 아마 첫 보도인가 TV조선에서 첫 보도를 했고요. 예. 그 이전에도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범들이 있다는 얘기가 저도 뭐 올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무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일단 특별감찰관실에서 두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금을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는 하고 있었다. 그건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예. 그 외에도 특별감찰관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가져갔는데 아마 특별감찰관실에서 두 재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했는지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었냐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예. 검찰이 감찰관실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자료를 모두 복사해갔다. 또 감찰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부분 다 가져갔다.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업무 일지도 가져갔는데 그 업무 일지에 두 재단과 관련돼서 뭐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손발 묶은 거다라고 여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그게 아니라 이 두 재단 지키기 위해서 감찰 막기 위해서 손발 묶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와이뉴스를 한번 다뤘잖아요. 그랬었죠. 그 이유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무슨 선거 때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생살이라고 할 정도로 뭐 5장 6분의 생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예. 청와대가 의외로 강수를 두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1년 반 정도 특별한 일이 없다가 올 7월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최대 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죠. 예,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그대로 둘 경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이었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강제 모금 의혹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청와대가 국기문란 사범이라면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미 언론에서는 두 재단의 모금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었고 정치권과 청와대 주변에 정경련 주변에서도 의혹설이 바다했기 때문이고요. 박 대통령이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느라고 레임덕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여당 내에서도 나왔으니까요. 예.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재단의 모금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의문이 좀 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서야라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석수 특감이 사전조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전조사까지만 하고 그다음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실에서는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 정권이 1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고 7월이니까 예. 대기업들이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조사에 응해서 쉽게 술술 불 것 같지도 않고 또 감찰 기간이 한 달 만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물론 뭐 연장하려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마무리 짓기는 한계가 있어서 감찰 착수를 미뤘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누설 의혹 제기의 타이밍도 사실 절묘했습니다. MBC가 처음 보도한 게 8월 16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찰 종료 3일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기문란으로 몰고 가면서 이 특감이 사표를 제출했고 강제 모금에 대한 감찰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감찰 종료 3일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감찰?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예, 아, 예. 우병우 게이트 3일. 예. 그래요. 자, 여기서 예.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나저나 검찰은 지금 이석수 특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수사팀에서 하고 예, 있죠. 예. 예. 지금 근데 소환조차 못하지 않았어요? 한 달 지났는데? 8월 23일, 8월 23일 한 달 꼭 됐죠. 내일이면 꼭 한 달이죠. 근데 아직도 검찰이 이석수 감찰관을 소환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을 제기한 MBC나 이 특감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뭐 사표를 냈다가 지난 19일부터 출근해서 오는 30일 지금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혐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사실을 누설했느냐 말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 감찰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통화 내용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MBC나 조선일보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소환하려면 조건이 있네요. 어떤 문건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MBC가 문건이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문건이. 예, 그렇죠. 그 문건을 확보를 하거나 사실은 뭐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은 제일 쉬운데. 그렇죠. 통화 내용. 예, 통화한 이제 녹음 파일 나오면 되는데 그게 복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미 그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복원에 실패했고 지금도 계속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자가 법조팀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문건 글 내용. 예. 그것도 아마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MBC는 그럼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왜 조사에 안 응하는 겁니까? 사실 언론사가 취재를 하면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접촉하잖아요. 예. 취재원을 공개하거나 취재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언론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다음 취재가 안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저 회사는 취재 응했다면 다 공개해버리더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MBC가 어떤 기관 내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공개하는 순간 사태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네, 그 누구를 지금 말 못하는 게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MBC 보도거든요. 그럼 MBC 보도와 그게 연관성이 있느냐 없나 사람들이 그런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알겠습니다. MBC에 제가 너가 왜 조사 안 응하냐 물어봤더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아마 그 사회부 기자들이나 정치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하게 다들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MBC나 조선일보 기자를 강제로 소환한다든지 회사 서버를 압수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조선일보 기자나 MBC는 참고인이거든요. 예. 참고인은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럼 결국 남은 방법은 검찰이 조선일보 서버에 들어가서 예. 그게 정보복으로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지금 카카오톡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확보 못할 수도 있는 사안을 검찰이 그렇게 무리를 두면서 조선일보와 정면 격돌할 것인가. 메인 서버까지 압수수색. 그렇게 하긴 부담스러울 거다. 그 부분도 부담스러운 문제일 것이고. 그럼 이석수 감찰관을 지금 소환해봤자 청와대가 국기문란 사법으로 낙인을 찍었으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소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환 못하고 이렇게 질질 뭐 그냥 상황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네요.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검찰이 하명을 받았으니까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죄가 나더라도 법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리를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사도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겁니까? 이 상태입니까 계속? 진전은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수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봐주기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